네, 2월 23일 수업 시작할게요. 어제 그 CIUD 중에서 이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끌어오는 방법들 위주로 쭉 봤어요. 패턴이 비슷한 문제들 이제 여러 개를 살펴봤었고요.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이 학과 관리 예제였는데, 이제 백엔드한테 전달할 때 정렬이라던가 아니면은 단어 검색을 하는 파라미터 세팅법까지 봤습니다. 요 규격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엔드에만 국한된 거지, 모든 백엔드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백엔드마다 그 백엔드 개발자가 만드는 그 규격에 맞춰줘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거는 이제 입력값을 상태 변수에 담아서 이 상태 변수를 백엔드한테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를 통해서 검색 결과를 다시 내려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페이지가 처음 로딩될 때 유즈 이펙트를 사용해서 페이지가 처음 로딩될 때도 백엔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내려받았죠. 지금 여기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이 상태 변수는 날아갑니다. 그러면 유저 이펙트를 통해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는 것부터 다시 실행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AJAX를 구현할 때는 거의 항상 따라다니는 취약점인데, 이거를 입력값을 상태 변수에 넣는 게 아니라 URL에다가 포함시켜 버려갖고 새로 고침해도 안 날아가게 할 수 있어요. URL에 있으면 새로 고침해도 그대로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제 했었던 코드를 개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제 검색 기능 타입 1이라 그래서 검색어를 저장하기 위한 상태 변수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석으로 맞고요.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제공하는 유즈 로케이션과 유즈 내비게이트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유즈 로케이션을 취하면은 얘가 이제 쿼리 스트링을 뽑아낼 수 있죠. 이 서치가 쿼리 스트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치라고 하는 요 값을 사용해서 쿼리 스트링 변수를 뽑아내는 기능들을 우리가 전에 연습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 예제 잠깐 확인해 보면은 심플 SPA라고 했었던 2단원에서요. 디파트먼트 get이라고 했었던 예제를 보면은 유즈 로케이션이라고 뽑아와요. 그러면 요 객체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서치라는 값을 URL 서치 파람스라는 클래스에 넣어주고요. 얘를 object.from entries한테 다시 넣어주면 쿼리 스트링 변수를 우리가 JSON 객체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요 기능을 제가 utilhelper.js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get query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주면은 그 파라미터 값을 URL 서치 파람스한테 전달하고 얘를 object.from entries라고 하는 코드로 이제 걸러서 JSON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use location으로 취득된 쿼리 스트링 값을
저 헬퍼 안에 있는 util 헬퍼를 임포트 한 다음에 get query라고 전달해서 이렇게 뽑아내시면 쿼리 스트링 변수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하려면은 임포트 하나 더 하셔야 되고요. 이 서치가 물음표 A는 100 and B는 200 and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된 쿼리 스트링 문자열이고, 이 쿼리 스트링 문자열을 utilhelper.getQuery한테 전달하면은 A는 100 B는 200 이렇게 제이슨 객체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이슨 객체에서 키워드만 뽑아냈다라고 하는 거는 쿼리 스트링 문자열에 키워드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그것만 내가 요 변수값만 최종적으로 뽑아내겠다는 거죠. 만약에 utilhelper 쓰는 거를 이제 피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코드대로 이렇게 두 줄로 구현하시면 똑같아져요. 요 두 줄을 그냥 별도의 파일로 모듈화를 해놓은 거예요. utilhelper는 프로젝트 생성하시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상태 변수 키워드가 없어지고 이제 쿼리 스트링에서 뽑아낸 키워드라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검색 폼에서 전송 이벤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거를 상태 변수한테 주는 게 아니라 URL을 이동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리액트 라우터 돔 요거 임포트 하면서 이 안에서 use navigate라는 함수를 같이 가져왔거든요. 이 use navigate 함수를 호출해서 받는 리턴 값을 쓰셔야 돼요. 여기요. use navigate라고 해서 함수를 하나 리턴 받습니다. 그러면 요 함수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페이지 강제 이동할 때 window.location에서 보내잖아요. 그거를 대체해요. 왜냐면은 리액트는 실제로는 HTML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window.location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트 함수한테 검색폼 전송 이벤트예요. 내비게이트 함수한테 현재 URL에 키워드라는 쿼리 스트링 변수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실어주면은 URL이 바뀌어요. URL이 바뀌면은 브라우저에 표시되고 있는 모든 리액트 컴포넌트가 다시 실행돼요. 그러면 얘가 실행되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실행한다는 거죠. 그럼 쿼리 스트링에 있는 변수 취득해서 키워드로 바꾸고요. 키워드 값이 생겼으니까 유즈 이펙트가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다시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검색 값이 URL에 반영이 되고요. 이 URL이 다시 백엔드를 다시 가동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도 검색 결과가 URL에 있는 변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애당초 리액트 자체가 새로 고침하면 페이지를 못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구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리액트로 처음에 이제 만든 다음에 그걸 나중에 넥스트 JS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이제 그 고도화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넥스트 JS로 가면 갈 수도 있고요. 그때 애당초 상태값 위주로 개발을 해놓으면은 코드를 들어엎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상태 변수를 써야 되는 케이스가 아니면 변수를 이런 식으로 URL에다가 박아놓는 편이에요. URL도 일종의 상태 변수처럼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몸풀기로 요거 하나 할까요? 지금 20분밖에 안 됐는데 금방 끝나실 것 같으니까 다음 교시 조금 땡겨서 시작할게요.